네, 굿모닝 인포맥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선남 님이 인플레이션, 달러, 고용률, 경기 침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인플레이션에서 경기 침체 쪽으로 이슈가 넘어가면 시장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확실히 지난 밤에 나온 CPI 그것에 의한 미국 시장의 역대급 폭등 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우리 시장의 영향은 어떨지 네. 해볼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도 많은 분들이 의견 남겨주고 계시는데 김범성님이 우리도 오늘 쇼커버 대량으로 들어올 듯 그리고 수희광님은 주식이 없는데 남의 잔치 보게 생겼다. 뭐 이런 의견도 여러분의 의견 어떠십니까? 많이들 시장에 대한 의견 나눠주시고요. 바로 모셔볼게요. 유튜브 86번가 정광호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그 아침에 편성을 사실 미리미리 하거든요. 일주일 전에. 그런데 저희가 요즘 뭐 엄청 딱딱입니다. 오늘 정 대표님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면 딱 좋을 그런 날에 정 대표님 네. 딱 나오시네요. 우리 CPI 관련돼서 좀 구체적으로 저희는 그냥 겉으로만 숫자만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전해 주시죠. 네, 네. 일단은 헤드라인 자체도 네. 예상보다도 좀 낮게 나와서 네. 특히나 이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헤드라인 CPI에 대해 가지고서 예상치가 점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조차도 하회하는 숫자가 나왔으니까 네. 굉장히 잘 나왔다. 네. 이고 추가적으로는 이제는 뭐 모두들 보시는 근원 물가 같은 네. 경우에도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를 하면서 네. 그 부분에서 이중으로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네. 숫자가 나왔다라고 네.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는 피크를 찍고서 내려오는 것은 뭐 사실 헤드라인은 6월 물가부터 해가지고서 찍고 내려오고 그렇죠. 있고 예. 이번에는 코어도 9월 물가가 피크였구나라고 해서 내려온다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다음을 바라보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부분이 이제 그 가속도를 내서 내려갈 것이냐 그래서 좀 안심하고 투자해도 되느냐 아니냐 네. 그 부분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자료를 몇 개를 또 좀 네.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봐주시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결국에는 뭐 이번 물가 인플레이션 관련해 가지고서는 키 차트는 이 ISM 제조 PMI의 지불 가격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CPI하고의 연관성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둘이 이번에도 뭐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걸로 나타났고 그러면은 ISM의 지불 가격이 엄청나게 향후에 떨어지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CPI도 저는 뭐 이에 따라 가지고서 좀 가속도를 내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예, 저거는 뭐 확실하게 보이네요. 그러네요. 저 차이가 크게 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뚝 떨어졌는데 안 떨어지기 좀 어렵다 이렇게 봐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좀 선행성을 가지는 걸로서 하나 더 차트를 봐주시면은 중국의 생산자 물가하고 미국의 수입 물가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미국이 결국은 수입을 중국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영향을 받는 것인데 한 3개월 정도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선행을 한다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차트도 그렇게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근데 요즘에 생산자 물가 지수 중국 쪽 나온 거 보시면은 심지어 지금 마이너스가 최근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수입 물가도 상당히 빠르게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향후에도 인플레 쪽은 안정화가 빠르게 나타날 요인이 여기에서도 좀 관측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그래프는 더 달라붙어 있네요. 네. 그리고 요번에도 이제 좀 마이너스 기여를 했는데 중고차입니다. 네. 메나임 올해 들어와 가지고서 지금 파란색의 메나임 인덱스 추이하고 CPI에 들어가 있는 중고차 지수의 추이를 보게 되면 여전히 10% 정도 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은 따라오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물가 안정에 또 추가로 기여를 하게 된다. 이것이 중고차 쪽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신차도 올라가는 폭이 대폭 줄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차라든지 나머지 차량과 관련된 모든 것에 아마 영향을 주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신차 관련해서는 매달 초에 이제 차량 관련 미국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미 뭐 이제 차량 가격은 꺾이는 것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기업들이 고객들에게 지불하는 그 인센티브도 요즘에는 재고가 늘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인센티브를 늘려주고 있기 때문에 중고차에서 시작해서 신차 그리고 더 다양한 부분까지도 차량 관련해서는 내려올 것들이 크게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중고차 네. 이 부분은 비중이 그렇게 큰가요? 심리적인 건가요?
사실 말씀해 주신 예, 대로요. 원래 중고차의 비중은 매우 작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고차 해봤자 2% 초중반 정도 예. 되었었는데 코로나 때 워낙에나 중고차 가격이 뛰면서 예. 올해 시작을 할 때는 이거의 웨이트가 이제 4%까지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신차라든지 렌트라든지 그다음에 관련해서 차량 관련 보험이라든지 등등등이 다 들어오게 되면은 이 부분도 거의 뭐 이제 에너지에 비견될 만큼 어떻게 보면 네, 그렇군요. 비중이 오늘 많이 아침 뉴스에 커졌습니다. 중고차 얘기 너무 많이 나오길래 맞아요. 저는 네, 비중이 네. 그렇게 큰 건가 했더니 예, 그렇군요. 비중이 진짜 큰 걸로 알려진 건 이제 주거 맞습니다. 쪽이잖아요. 네. 중고차 때문에 이번 CPI는 큰 영향을 미쳤는데 주거 쪽은 생각보다 그럼 네, 그건 어떻게 맞습니다.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예, 맞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요. 지금 주거 쪽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피크가 안 나온 걸로 이제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를 하실 것 같은데요. 네. 하나 더 또 이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요번에 보시면은 그 쉘터 밑에 자가 대체 임대료. 그러니까는 지금 자가 주택에 살고 있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 다른 데 산다고 똑같은 퀄리티에 했을 때 임대료가 얼마 나갈 거냐를 추정한 것이고 저게 우리나라는 안 쓰죠. 한국이 CPI 할 때 요 데이터를 근데 비중이 엄청 작습니다. 쓰기는 예, 쓰는데 예, 엄청 작습니다. 쓰기는 쓰는군요. 예. 예, 한국은 사실 이제 물가지수에서 주거비 관련된 항목이 너무 작아가지고서요. 예. 예, 그런데 그 보시면은 주거비가 일단 전월 대비 숫자입니다. 0.7%, 0.7%. 근데 이번 달에도 0.8%니까 굉장히 높아지는 것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맨 밑에 보시면 이게 그 밑에 소수점 자리를 좀 더 넓혀본 것입니다. 늘려본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8월이 0.7이긴 한데 0.690이었고요. 9월이 0.749였어요. 10월은 0.751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것이 네. 높아졌다라고 보기가 조금 애매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 주거비도 세부 항목을 보게 되면 그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자가대체 임대료인데 이 부분이 9월 이후 10월에는 0.8에서 0.6으로 확 꺾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떤 것이 쉘터를 올렸느냐 9월 대비 10월에 했었을 때 비중은 작아요. 0.932%밖에 안 되지만 그 이제 호텔이나 모텔 같이 집 이외를 이제 공간의 숙소로 이용하는 그 비용이 이번 월에 갑자기 전월 대비 4.9%가 급등을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견인한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원래 좀 변동성이 큰 데이터고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꾸준하게 우상향하는데 어떤 땐 마이너스 같다 플러스 같다 이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좀 노이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실상은 쉘터도 이번에 피크아웃을 전월 대비로는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마도 한두 달 정도 있으면은 뭐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안 따져도 쉘터가 피크아웃 했어요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추이를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는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호텔로 오르고 하는 거는 진짜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네, 오히려, 네,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 같은 경우는 향후 몇 개월 간격을 두고 반영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이제 비교를 여러 가지들 하고 하세요. 네. 집값 중에 여러 가지들을 넣어서 하시는데 네. 사실 거기에 따르면 이미 꺾여 내려와야 되기는 해요. 음.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레깅하는 정도 개월수를 넣어보면은 그런데 이번이 오히려 좀 독특하게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서 상승하는 구간이 조금 더 길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워낙 역대급 지금 인플레이션이니까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부 뭐 캐치업 효과도 좀 있을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도 뭐 집값 쪽의 상승폭이 워낙에나 빠르게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 집값들도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일각에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늦게 떨어질 것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한 가지 더 좀 최근에 이제 발표한 거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뭐 이제 그 이쪽에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야 될 텐데 페니메이에서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집값에 대한 전망치를 확 바꿨거든요. 원래는 올해 하반기도 올라가고 내년도 올라간다라고 봤다가 올해 하반기에 마이너스 1.9%, 내년도 마이너스 1.5%로 바꿨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코로나에 뭐든 좀 빠른 것 같아요. 갑자기 전망치 바꿀 때도 휙휙 바뀌는데 그런 점들이 결국에는 임대료도 좀 내려갈 때 생각보다는 이것이 지금 아주 스티키하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그렇게까지 스티키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네요. 페니메이가 했다면 뭐 그래도 제일 믿을 만한 데라고 제일 정보를 많이 갖고 있을 테니까. 네, 그런 네, 것도 그렇습니다. 있고.
뭐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주거 형태도 팬데믹 이후에 워낙 변화가 많아가지고 예전하고 똑같은 형태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거는 뭐 예견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예전하고 계속 비교하는 게 뭐 그렇게 딱 맞진 않다. 물론 뭐 무조건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하고 비교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좀 있다. 그렇게는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앞으로도 CPI는 이렇게 예상보다 많이 내려가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조짐이 뚜렷할 가능성이 짙다고 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예, 예. 뭐 워낙 선행 데이터들이 많이 내려가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사실 방금 말씀드린 요 쉘터 이외에도 투자자분들이 지금 인플레에서 걱정하시는 것이 임금발 인플레이션을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제가 볼 때에는 조금 빠르게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안정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한번 요 자료를 봐주시면은요. 네. 그 사실 간밤에 CPI가 워낙에나 중요했습니다만은 또 매주 나오는 실업 데이터도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위쪽이 보시면은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고요. 아래쪽이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6월 말 이후로 봐가지고서는 연속은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신규는 살짝 떨어지는 듯한 모습까지도 보여줬었단 말이죠. 네, 저게 무슨 뜻인가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가지고서 고용이 그래서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거냐? 아니다. 여전히 뜨겁다. 팽팽하게 나뉘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뉴스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구조조정을 기업들이 많이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데이터 나오는 거에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는 그걸 못 느끼다 보니까 네. 근데 또 반대로 연속에서는 그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제 그 좀 두려움들이 있으셨는데 혼재된 데이터 때문에 일단 어제 나온 거에서는 이제는 둘 다 예상치보다도 높고 그 전 주보다도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방향성이 거의 한두 달 만인 것 같아요. 비슷해졌고 그리고 여기 관련해 가지고서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그 구글 트렌드에서 해고 레이오프를 검색한 그 이제 그 관심도가 얼마나 변했느냐라고 봤었을 때 이 부분이 과거에 팬데믹 때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실업하고 그 상당히 코릴레이션이 높았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좀 일정하게 가다가 최근에 다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고용 데이터도 지금 가리키는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에는 생각보다 빠르게 쿨다운이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걱정을 하는 임금발 인플레이션 우려도 그러니까 이제는 뭐 CPI 쪽은 제가 볼 때는 지나간 주제라고 생각을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고용 쪽으로 이제 보실 텐데 고용 쪽도 생각보다 우리 우려를 빨리 잠재워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 그렇네요. 구글 트렌드 검색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트위터라든지 메타의 뭐 대량 해고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이 또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시면 최근에 거의 뭐 요 그 관심도가 한 2배 가까이 증가를 했거든요. 뭐 결국에는 시차를 두고서 그렇게 기업들이 해고하거나 구조조정하는 게 실제 숫자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거다라고 보고요. 고용이 실은 이제 두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볼 때. 첫 번째는 고용 자체가 후행 데이터이고 제일. 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그래서 그 후행 데이터임을 알려주는 것들도 시차가 존재를 합니다. 제일 세 가지 열심히 보시는 게 첫째로는 잡 오프닝이 얼마냐, 구인이. 네. 그거는 지금 저희가 최근에 받아본 자료는 2달 전이에요. 9월달 자료를 받아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월간 고용 보고서 뭐 논팜 페이롤 얼마 네. 증가했냐는 그 전월 상반월 자료거든요. 12일이 들어가 있는 주간까지만 조사한 자료입니다. 한 달 시차가 있는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제일 이제 시차가 없는 게 그나마 이 실업이기 때문에 보는데 이건 또 좀 들쭉날쭉하고 자기네끼리 발표한 데이터도 살짝 상충되는 게 나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시차가 이만큼 존재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마치 이게 지금의 상황인 거냐 보고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운전하는데 뒤보고서 운전하는 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선행성 있는 것들도 여러 개 찾아보자 이고 뭐 이런 구글 트렌드 이런 것들이 표현해 주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9월 FOMC 전에 또 그 지금 얘기해 주신 그 월간 난판 페이롤도 한 번 더 있고 CPI도 한 번 더 있고. 네, 근데 맞습니다. 고용 데이터는 조금 여러 번 나오니까 고용에 대한
걸 많이 보게 되겠네요. 또 진짜 헷갈리는 거는 파월도 베이컨스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많다고 얘기하고 뭐 엄청 많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글은 뭐 트렌드는 해고를 얘기하고 이쪽이 해석이 좀 어렵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바탕으로 해서 시장의 흐름까지 이제 연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간밤에 네.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는지도 맞습니다. 궁금해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로 쇼스퀴즈가 엄청나게 대량으로 발생한 것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미 이제 한국 시장에서도 쇼스퀴즈가 일부 발생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사실 진짜로 물가를 못 잡을 거라고 생각한 분들도 너무나 많았거든요, 최근에. 네. 그리고 실제 포지션도 저는 제일 기대하는 게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내는 펀드 매니저 서베이가 과연 이번엔 어떻게 나올까인데 네. 최근에 나온 것까지만 봐서는 현금 비중은 너무나 높고 주식은 언더웨이트를 해놓고 US 달러만을 좋아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되돌림이 지금 일어나는데 생각보다 이것은 너무나 많이 몰려가 있었기 때문에 되돌리는 데에도 이렇게 엄청난 이런 반등들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사실 가만히 있어도 주식이 오르면 더 사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지금 줄여놨다면 지금 펀드 매니저들은 뭐 이렇게 대형주가 오르고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이면 네. 웨이트 쫓아가기 어렵지 않나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지금 뭐 지는 거는 당연하고요. BM 대비해서 지는 거는 벤치마크 대비 지는 거는 너무 당연하고 뭐 언제 이기나요? 그 대형주가 할 때는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레인지 트레이딩 할 때 되게 네네. 나와가지고, 그래서 네. 지금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따라 붙일 수 있느냐라는 네. 고민 제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거 힘든 게 하는 게 첫째는 이제 삼성전자는 오버웨이트 못하는 종목인데 이게 올라가면 난리가 나고 그리고 또 하나가 펀더멘털이 별로일 것 같아서 비어둔 종목이 올라가면 난리가 나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카카오그룹이라든지 네. SK 바이오 쪽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네. 그러니까는 뭐 그런 쪽에서 갑자기 막 네. 반등이 크게 일어나잖아요. 이게 없기 때문이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숏을 쳐둔 데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제는 가릴 게 없는 처지가 된 거죠. 네. 네. 우리 국내 시장도 오늘 진짜 관건이겠네요. 지금 미국이 7%가 올랐는데 반? 3분의 1? 뭐 어디 얼마큼 오를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궁금해요. 시작점과 끝점이 과연 진짜 쇼스퀴즈가 보이는지 사실은 외국인들은 조금 미리 대비했다고 해야 될까 뭐 어쨌거나 중국 때문에 그랬을까 어쨌든 네, 네. 샀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기관들이 좀 덜 산 것처럼 느껴지는데 네, 기관들이 과연 얼마나 사야 되는지 참 모르겠네요. 네. 아마도 이게 꽤 따라가야 될 겁니다. 이게 네. 뭐 다들 상황은 다르겠지만은 이 정도가 나오게 되면은 뭐 안 움직일 수가 없을 것이고요. 네. 그래서 바라건대는 좀 거래를 동반해서 네. 상승이 일어나야 완전히 이제는 여기에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네. 클린해지고 증시가 탄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바닥에서 지금 12, 13조 정도로 거래 대금이 머물고 있다가 네. 최근에 14, 15조로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제 봤었을 때에는 어느 정도 대금이 좀 붙을 수가 있을까. 네, 그런 작년 재작년에 막 정도입니다. 오를 때는 얼마까지 갔었죠? 제일 높을 때는 50에서 60조 정도까지도 했었습니다. 진짜 작네요. 예. 예, 예. 지금 모든 상황이 뭐 환율의 안정세라든가 미국의 CPI가 이렇게 환호할 만큼 잘 나왔다든가 그래서 시장이 뭐 나스닥 7%대 상승 여러 가지로 좀 연말 랠리를 기대해 볼 만한 조심스럽지만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견 어떠신지? 네, 맞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벤트들이 앞에 더 있어요. 긍정적으로도 나올 수 있는. 왜 그러냐 하면은 당장 다음 주에 일본의 CPI가 나올 텐데 네. 이번 거는 높을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통신비가 인하되었었던 효과가 탁 이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네. 그러면은 뭐 상당히 높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일본에서 YCC를 일부 철폐해야 되지 않느냐, 양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도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은 가장 약한 고리가 엔화가 약세니까는 개입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달러 이제 미국 채권을 팔아야 된다. 이게 쇼트가 가장 많이 들어간 부분이었는데 이쪽에서 크게 되돌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거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쇼스퀴즈나
뭐 그런 부분들이요. 예, 같은 방향으로 한 번 더 하는 거네요. 예. 예. 왜냐하면 일본은 절대로 못 바꿀 거야라는 게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대외 변수들 같은 경우에도 뭐 전쟁이나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생각보다 약점을 보이고 있을 때에는 공격을 많이 해요. 그리고 미국 마음대로 외교가 잘 안 되는데, 미국이 그거를 극복해 나갈 때에는 갑자기 이것이 한 번에 또 해소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70년대 예를 들어드리면 1차 오일 쇼크 발생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때가 닉슨이 워터게이트가 터졌을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나라들에서 미국이 어떻게 이쪽에 개입하려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들 길을 가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보게 되면 인플레 미국이 못 잡을 거야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잡혀 내려오고 사실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무기화를 여러 가지를 인플레 관련해서 했는데, 지금이라도 그걸 푸는 게 가장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거래라는 측면에서는요, 협상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번 풀려나가면 급속도로 풀려나갈 수 있는 것이 정세다, 그렇게도 봅니다. 예, 일본 얘기도 굉장히 그 수긍이 되고요. 네. 뭐 미국의 그런 정책도 있고, 또 어닝 시즌은 이제 꽤 남았잖아요. 네, 어닝 네. 시즌은 이제 없고, 그러면 결국 또 뭐 물가하고 연결된 금리 시나리오인데, 어제 하루에 27bp가 변하니까 뭐 제가 언뜻 봤는데 뭐 시나리오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네, 이제 5% 네. 밑으로 그냥 떨어졌어요. 지금 4.9% 정도 보이고요. 좀 시장 더 움직였으니까 더 내려갔을 것 같은데, 포워드 커브 자체가 이제 완전히 눌렸거든요. 네, 네, 이게 맞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자율에서 포커스가 약간 경기 침체로 넘어갈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요거는 이제 저도 매주 나오다 보니까 아껴놓은 주제이긴 한데, 풀어주세요. 예, 네. 다음에 이거를 푸는 이제 이 열쇠를 네. 풀어 나가는 해결책은 중국 쪽이 제시하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결국은 나중에 너무 깊은 침체 가는 거는 네. 인플레고 뭐고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인플레는 잡히면서 우리가 얕은 침체 혹은 뭐 골드만이 원하는 대로 침체 안 가고도 반등할 수 있다. 그게 되려면 중국 쪽에서 결자 해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의 락다운을 푸는 부분들, 네. 그것만큼 제 생각에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은 없다라고 보고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못 믿으시는데, 왜냐하면 또 최근에 확진자가 좀 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중국의 PPI입니다. 중국의 PPI가 이제 PPI하고 중국의 기업 이익하고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로 들어갔어요. 마이너스로 들어갔었을 때는 아까 기업 이익은 보여주신 그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럴 때는 기업 이익이 상당히 나빠지고, 그럴 때마다 중국은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냈습니다. 그럼 그 이 시기에 얘기는 맞춰서 제가 나온 겁니다. 보기에 예. 그 꼬불쳐 숨겨 놓으신 거니까 다음에 자세히 네, 듣고, 네, 오늘은 네. CPI가 워낙 많이 움직였으니까요. 예. 여기까지 듣고 그 얘기는 다음에 저희가 자세히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뿌듯하네요. 마지막에 네, 네.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To be 중국이다, continued 결국은.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도 기억해 보겠고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유튜브 86번가 정광훈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